비주류의 외롭지 않은 삶을 위해 음침발랄 20대 여자 셋의 대중문화 탐구 방송. 비주류 백화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호스트 우니, 코젤 메이입니다. (2024년 10월) 둘째 주 방송.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분들 모시고 모든 패밀리 비하인드로 돌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바로 게스트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패밀리의 주인공 킴팩 커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11년차 게이 커플이고 망원택 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는 백팩. 네, 저는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의 방송에 이렇게 저음이 깔리다니. 진짜 처음이에요. 역대 네, 처음 네. 아니에요? 원래 최초예요. 그 정도 최초다. 저음은 아니죠. 저희가 맞아, 남자라는 맞아. 이유로 굉장히 저음이. 그러면은 제가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두 분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 오리지널 모든 패밀리의 주인공 킴팩 커플은 2019년 망원택 TV로 유튜브를 시작한 31만 유튜버이시기도 한데요. 현재 10주년을 넘어서 11년 차에 들어선 좀 유서 깊은 이런 커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혼인신고 브이로그를 올리시기도 하면서 부부로서의 삶을 이어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작년 퀴퍼에서는 모두의 결혼과 함께 결혼 행진을 하시기도 하고 최근에 네온밀크에서 진행하는 끼얹어줄게 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에 킴님께서 출연하시기도 하면서 종횡무진 활동하고 계신 자타공인 코리안 게이 셀럽 커플이라고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화려하다. 종횡무진 자타공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화려합니다. 사자성어가 난무하는 소개였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소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분께서 조금 더의 소개와 그다음 짧게 만나시게 된 계기를 좀 구독자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뭐 연예가 중계 맞아요, 소개해 맞아요. 주셔가지고 너무 감개무량하고 저는 이제 그냥 유튜브를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최근에는 저희 작년부터 외식업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직장인이에요, 사실은. 네. 저 은행 다니고 있고 약간 유튜브는 패기가 약간 주로 리딩을 하면은 저는 서브 역할로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가끔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 서브가 반기를 들 때가 있어서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 막 기업 강연 같은 거 성소수자 관련돼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아주 바쁘실 것 같아요. 너무 눈코 뜰 수 없으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지금 N 잡러신데요. 회사 하나 완전히. 다니기도 힘든데. 아니, 디즈니 코리아 다녀오셨죠? 아, 맞아요. 디즈니 코리아에서 그 성소수자의 달에 그런 당사자로서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당사자로서의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랑 그때 또 규진님도 같이 강연해서 세트로 요즘 같이 움직이고 모든 패밀리 세트로 이렇게 네네네. 너무 좋은 세트네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항상 같이 어딜 가면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항상 만나면 거의 무슨 거의 팀처럼. 그러네요. 신기하다. 네. 저희 그 만나게 된 계기도 네, 좀 물어봐 궁금해요. 주셨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 21살 때부터 막 커뮤니티 활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 사이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2000 몇 년에 저는 2011년부터 친구 사이라고 한국 게이 인권운동단체 친구 사이 네. 활동을 했었고 패기가 너 몇 년도에 처음 나왔지? 네, 친구 사이? 형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귀게 된 맞아. 해를 정말 모르세요. 서운해, 잘. 서운해. 해를 2014년. 네. 맞아요. 2014년.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이제 쭉 그냥 뭐 소소하게 커뮤니티 같은 데서 사람 네네. 만나고 이런 건 했었는데 오프라인 진짜 모임을 제대로 가본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좀 오. 겁도 많고. 네. 그랬는데 이제 군대를 제대하면서 아 진짜 이제 좀 가봐야겠다 이러다 평생 솔로로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어디 익명 게시판에서 네. 그냥 어떤 사람이 진짜 게이 커뮤니티 너무 회의감 들고 막 힘들고 사람 만나서 잘 이렇게 뭔가 안 되고 했는데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때 딱 댓글에 누가 친구 사이 가보세요 해가지고 이게 뭔데 보니까 막 찾아보니까 친구 사이라는 한국 게이 인권 운동 단체가 있었고
거기에 막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조금 쉬워 보여서 아. 이제 토요일마다 만나서 좀 노는 문화 모임이었는데 아. 거길 딱 나갔는데 그 운영자가 킴이었어요. 아. 그래서 딱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킴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같은 조도 되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네. 저는 이제 제 토요 모임 운영자니까 네. 이제 미리 저한테 핸드폰으로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문자로 신청을 하면 저는 이제 잽싸게 또 번호를 운영자니까 저장을 하고 바로 이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는데 앙큼 박스신데 바로 이거를 모임장을 모임장을 명목으로. 명목으로 네. 네. 바로 봤는데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머. 근데 어떡해, 너무 흥미진진해. 그날 이제 신촌에서 떡볶이 뷔페를 한 게이들이 한 2-30명이 모여서 네. 함께 가는 날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딱 왔는데 괜찮은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조 추첨을 해야 된다고 해서 추첨을 딱 했는데 저랑 같은 조가 된 어머. 거예요. 혹시 어머, 그 조추첨이 혹시 조작된 좀 조작된 건 아니었나요? 느낌이 들어. 운명이었습니다. 아, 운명이네요. 네. 데스티니. 그래서 그때 이제 좀 호감이 있고 마음에 들어서 이제 뒤풀이 할 때 친한 형한테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말고 패기한테 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달라고 오. 했는데 그 형이 정말 이 워딩 그대로 킴이 물어본 건 아닌데 킴은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좀 썸을 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사귀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와 근데 약간 좀 데스티니 같은 그런 면이 좀 있네요. 두 분이 만나신 게. 아,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이 마음에 든다고 표현한 게 제가 첫 번째는 아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해서 계속 만나게 된 건 데스티니가 아닐까. 어쨌든 쌍방으로 시작자체는 이어진 것은. 운명적인. 약간 요즘에 네. 이렇게 주체적인 사고로서 네. 확인 운명. 불가능한 사실이기 때문에. 네, 제가 모르죠 뭐. 운명은 만들어가는 거야. 맞아요. 나 완전 지금 방금 이 생각했는데 너무 소름. 웨이님 완전 소름이에요. 딱딱. 또 이렇게 저희가 좀 즐겁게 시작을 열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모든 패밀리 출연 비하인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 씨. 네, 모든 패밀리라는 웨이브의 또 장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네네. 거기서 주역으로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망원택 TV 첫 영상 업로드 날짜가 2019년 5월 26일이시더라고요. 오. 맞아요. 저도 정확하게 일까진 기억 안 나고 아. 5월. 잽싸게 찾아봤습니다. 네. 네, 유튜브를 시작하신 지 이제 5년이 넘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5년 동안 크리에이터로 오래 살아오셨지만 본인의 모습을 본인이 찍어서 이제 보여주는 것과 남이 내 모습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는 또 분명히 되게 다른 감각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모든 패밀리에 출연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근데 원래 처음에는 네네. 저희가 메인 이렇게 규진세형 커플하고 저희랑 이제 같이 나오잖아요. 네. 저희가 원래 메인이 아니었어요. 아. 원래 처음에는 저희가 코멘터리로 연락을 받았어요. 그 저희가 아. 20인에 들어가서 20인의 패널 중에 두 명처럼 네. 이렇게 원래는 그랬었고 저희가 원래 유튜브를 하다가 네. 한 7-8개월 정도 쉬었었거든요. 아, 네. 유튜브 이제 같이 촬영하고 하는 게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튜브 촬영을 하다 보니까 함께 보내는 시간 중에 너무 많은 상당수를 촬영을 하게 되니까 또 일로 이게 관계에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아예 이걸 접고 쉬다가 이제 좀 그러는 와중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 PD님은 저희가 유튜브도 쉬고 있고 해서 좀 이런 걸 하려나 뭐 이런 생각도 그러던 와중이 아니라 그러다가 우리가 시작을 해서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그래. 왜냐면 그래서 나중에 비하인드로 들은 건데 원래 저희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원래 섭외를 원래 처음에 메인으로도 막 생각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쉬고 있으니까 되게 힘들어서 쉰다 이런 영상을 올린 걸 보시고 당연히 안 되겠거니 해서 연락을 아예 못했었다고 했었어요. 그러다 우리가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인터뷰라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원래 코멘터리 같이 하려고 인터뷰를 하다가 막 저희가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막 부모님 얘기도 하니까 이거는 그냥 코멘터리 말고 인터뷰 아예 그 메인 주인공으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때 PD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때 저희 집에 오셔서 그걸 막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집에 막 직접 기획이랑 찾아와가지고. 이런 것들. 네. 근데 그때 여보가 느낌이 너무 좋았었다 그랬잖아요. 뭔가 그 PD님이 되게 뭔가 말하는 말씀하셨던 것들이 되게 좀 진성성 있게 느껴지고 이제 그때 제가
커밍아웃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 제가 보통 이렇게 부모님 얘기해도 이제 되게 네. 인터뷰 많이 하니까 되게 담담하게 막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근데 그날따라 거의 그때 그냥 가볍게 한 인터뷰 치고는 거의 3시간을 했어요 저희가. 오. 그러니까 한 3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음. 너무 이걸 얘기를 딥하게 한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제가 눈물이 났는데 그게 저도 눈물이 나서 왜 눈물이 나지 하는데 피디님이 같이 우는 거예요 또 같이. 그때 피디님이 이제 원래 기자셔가지고 네. 그날따라 무슨 메이크업을 많이 하고 오셨는데 같이 울면서 눈썹이 조금씩 떨어지는 속눈썹이 그 JTBC 기자님이신데 원래 네. 그 보도국에서 만든 다큐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 기자님이라서 이제 주말에 또 앵커도 하세요. 아. 그래서 이제 풀 메이크업으로 속눈썹이 있었는데 이제 눈물과 함께 톡톡 그 뭔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저분이 하는 말이 되게 진정성 있게 느껴지고 뭔가 저분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겠구나 싶어서 좀 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신뢰가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아 임지수 기자님. 맞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이거 진짜 비하인드다. 맞아. 저희는 알 수 없었던 네. 그런 비하인드네요. 그래서 그 신뢰를 쌓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네, 그 퀴어 커플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진짜 뭐 독립 영화나 독립 다큐멘터리는 있었지만 이렇게 막 웨이브 오리지널로 전면적으로 나온 적은 처음이었잖아요 OTT에서. 그래서 이거에 출연하실 때 제작진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쌓으셨는지, 특히 막 집도 촬영을 하고 사생활 공개가 많은 작품이었는데 어떻게 그 관계를 형성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관계도 관계인데 이제 제작사가 JTBC라는 게 좀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JTBC라는 것도 조금 저희한테는 좀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거기다가 딱 그 PD님이 그때 같이 인터뷰하면서 나눴던 PD님이 좀 하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것들에 대한 생각이 전 되게 좀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 보통 좀 큰 제작사들이 들어갈 때 제 느낌에는 네. 아직까지 시기상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럽거나 또 이 주제를 너무 막 무슨 막 비극처럼 막 너무 또 막 눈물의 소재처럼 맞아요, 쓰거나 맞아요. 이런 느낌이 저는 약간 좀 이제는 좀 식상하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던 차에 PD님이랑 대화하면서 느꼈던 PD님의 그 관점이 되게 제가 볼 때는 그 뭔가 그 다음의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이 사람들 너무 힘들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말할 때 예를 들면은 다양한 삶의 관점, 다양한 삶의 과정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거나 뭐 커뮤니티 하거나 뭐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어하시고 그래 이런 게 너무 좋다, 이렇게 막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의 뭐 그런 이야기들 하시면서 이 사람은 단순히 되게 내가 느낄 때 그 올드한 방식으로 비추는 그런 시각을 갖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 이분이랑 하면 되게 좋겠다 생각이 확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패기가 신뢰하면 신뢰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스윗해. 어제 저희가 사주 콘텐츠를 해서 사주를 봤는데 네. 그냥 제 말을 다 잘 들으면은 잘 풀릴 거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더욱 더 신뢰하게 네. 되시죠. 제 말을 잘 들으려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왜 이렇게 감동받으셨어요? 근데 저희 그 사람들이 막 집이라는 공간이 막 나오고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럽진 않냐 네. 이런 질문도 사실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유튜브 원래 하면서 이미 침대, 뭐 집, 방 이런 공간들이 다 많이 나왔어가지고 사실 막 그런 부담은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거를 원래 우리 둘이서 그냥 찍었는데 카메라를 놓고 이게 어쨌든 제작진들이 와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을 하면 우리가 좀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막 어색해서 약간 뚝딱거리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었는데 갑자기 나 혼자 산다. 혼잣말 해야 될 것 같고 막 윌슨이 막 있는 빨래나 거. 해볼까 뭐 이런 거. 맞아요. 근데 같이 해보니까 그냥 저희는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서로 바라보면서 같이 하니까 좀 카메라를 좀 더 덜 신경 쓰게 되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물론 이제 집에서 촬영하시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부감은 좀 적으셨을 수도 있지만 이게 또 그 외에 또 특이한 형식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20분의 패널이 내 삶을 바라보고 코멘트를 단다는 것일 텐데요. 또 패널이 단순히 이제 퀴어 프렌들리한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 뭐 성직자나 의사,
또 뭐 평범한 4인 가족 이런 LGBT 문제에 좀 열려있지 않은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포맷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PD님을 엄청 신뢰하게 된 것 중에 또 하나도 PD님이 이 폼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전에 같이 막 계속해서 공유를 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코멘터리가 같이 들어갈 거고 어떤 부류의 코멘터리가 들어갈 건데 혹시 좀 불편한 지점은 없는지 미리 좀 사전에 이야기를 또 해주셨었고, 그리고 이 코멘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뭔가 판단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좀 사전에 해주셨었고, 저희한테 코멘터리에 이런 말 중에 혹시 좀 불편한 게 있진 않은지 PD님하고 촬영 날이 아니어도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었어요. 뭐 저희가 무슨 뭐 기념일이 있거나 뭐 이럴 때 PD님 뭐 따로 연락 오시면서 잘 지내고 있냐 축하한다 하면서 지금 상황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출연을 하기로 했고 뭐 이런 멘트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멘트를 했는데 뭐 언제든지 뭔가 불편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청 잘해주셨네. 아니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저희도 어쨌든 시작할 때는 뭐 그 정도로 시작했지만 같이 이거를 이제 PD님이 이제 사전에도 이런 얘기 다 하시면서 사실은 그 어느 순간부터는 같이 기획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의견 내면 PD님이 또 그걸 너무 저희 말 듣는 걸 너무 또 좋아하셔가지고 왜냐면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콘텐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저희가 이제까지 했던 유튜브 채널에서 보여줬던 영상들에 대한 기획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같이 대화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저는 같이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 하나 만들 때 예산도 되게 빠듯하고 퀴어 소재다 보니까 이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마음이 많이 쓰이고 이 PD님이 어떻게 보면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되게 뭔가 마음이 항상 좀 고마운 마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진짜 너무 고맙다 맨날 이러면서 맨날 우리 의견 있으면 갑자기 전화해. 진짜 저희는 11시, 12시 이럴 때 전화해서 그냥 갑자기 얘기하고 그랬어요. 기자님이셔서 낮밤이 없으시죠. 어차피 자기는 안 자니까 아무 때나 전화해. 저희 진짜 아무 때나 전화해서 갑자기 PD님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게 되게 저한테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전우회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나중에는 이 뭔가를 완성하기 위한 그 되게 힘든 부분들을 다 공유했거든요. 진짜 막 PD님 같이 울고 막 이러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PD님에 대한 마음이 저는 사실 지금도 고마운 마음이 너무 크고 되게 많이 친해졌어요. 사실. 근데 PD님이 사실 코멘터리 하면서 좀 엄청 걱정 많이 하셨던 부분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성소자 약간 혐오하는 보수교회 목사도 나오시고 하니까 이런 게 혹시 성소자한테 되게 좀 힘든 상처를 주거나 이런 부분도 맞아. 걱정하셨었고 뭐 4인 가족분들 나올 때도 그 아버님이 네, 처음에 맞아요. 뭐 호적에서 파야지 막 이런 맞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너무 고민하고 이걸 빼야 되나 넣어야 되나 하면서도 이 다큐를 성소수자 당사자들도 보지만은 또 어쨌든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도 좀 감정이입하면서 뭔가 이렇게 스며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코멘터리가 빠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코멘터리에 좀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좀 담기면서 하지만 편집의 권한은 PD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방향을 이렇게 몰아가면서 그림을 만들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 얘기 딱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20명의 패널 막 이렇게 딱 얘기 들었을 때 이 구성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제 기획의 그 추구하는 방향이랑 PD님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저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다른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 중간 그러니까 불편해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게 이제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사실 이거 아무렇지도 않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살았으면 저렇게 말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전 되게 하는 편이어서 사실 저는 괜찮은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걱정이 아니라 이걸 보는 퀴어인 당사자분들이 좀 힘들까 봐 그게 걱정이 된 거죠 오히려.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영상을 그러니까 모든 패밀리를 같이 이제 참여하면서 가장 바랬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러니까 그러니까 퀴어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사람과 너무 이렇게 서포트하는 사람과 그 중간지대 별 생각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은 사실 이 중간지대에 별 생각 없는 사람들이 옮겨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러니까 피디님이 같이 얘기했을 때 그런 이제 기획을 가지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기획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어야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입하고 이거에 맞아. 뭔가 불편한 그 마음이 있어도 아 그래 쟤도 저렇게 하면서 보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따라가게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아무튼 제 스스로는 PD님한테도 맨날 말씀드렸는데 구성이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근데 또 트위터 보면은 네. 이제 뭐 예고편이나 아니면 네.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가족들 4인 가족의 반응이나 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못 보겠다 하시는 아. 글들도 봤어가지고 그럴 수 아 있죠. 이거 근데 좀 보면은 가족들도 변화하고 목사님도 보수교회 목사님도 이렇게 우시거든요. 그 부모님 상견례 장면에서. 그리고 또 그 산부인과 의사분 네. 중에 네, 한 네. 분도 그냥 라니가 행복했으면 맞아.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할 때 아까 조금만 같이 좀만 이거 보면은 그걸 같이 느낄 수 있는데 맞아. 또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은 현실이 너무 녹록지 않으니까 그걸 처음에 마주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맞아요. 힘들 수 있어서 그 마음도 그렇죠. 너무 이해는 가요. 이 어려운 포맷에도 불구하고 PD님의 눈물 나는 그런 노력들이 피디님 밤낮을 진짜 가리지 고생 않고 많으셨어요. 그런 모습들이 다 신뢰를 주셨기 때문에 또 이런 네. 포맷이 가능했던 그러니까 거군요. 그래서 제가 잘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그릴 거를 아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그걸 같이 동의하면서 너무 괜찮다라고 얘기한 건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좀 쎄하다 이 사람이 이상한 생각하는데 싶으면 이 기획이 사실은 맞아요. 이게 제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상하게 너무 그려질까봐.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분에 대한 신뢰가 이 구성하고 같이 저한테는 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어쨌든 중간중간 상의는 하셨지만 완성본은 다 끝나고 나서 같이 보셨는지. 그 실제로 완전 릴리즈하기 전에 네네. 그 웨이브에 이 영상을 넘기기 전에 이제 저희한테 가편집본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JTBC에 모여갖고 출연진들 같이 모여서 같이 보고 거기서 이제 모자이크 처리 더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좀 코멘터리 중에서도 우리가 혹시 불편할 만한 것들은 좀 이야기를 해주셔서 뺄 거는 또 빼고 그리고 영상 중간중간에 뭐 혐오 세력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신문 기사 같은 거 나오는데 혹시 그게 너무 불편하면은 말해달라고 그거는 다 빼겠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원래는 제작사가 할 때 이 정도로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그냥 뭐 대충 어느 정도 나오면 그냥 보여주는 정도지 이렇게 중간 과정에서까지 막 다 보여주면서 막 이런 거 다 물어보고 하는 경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는 사실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런 부분 되게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제작진분들이 진짜 사명감을 갖고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느낌이 나긴 맞아요. 했어요. 전 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 PD님도 사실 부모님이 또 교회 다니시고 하니까 약간 처음에 부모님 몰래 계속 만들다가 나중에 릴리즈 되고 아 이거 뭐 했다 그리고 거기 같이 편집했던 분 중에 또 한 분도 막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어머. 네, 막 그래서 각자 또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그러네요. 상황들이 있었고 아니 그러면서 이거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네네. 그걸 촬영하는 과정에 계속해서 예를 들면 저희도 뭐 어떤 어딘가 저희가 만나는 장소가 있거나 뭔가 계속 장소를 섭외해야 되잖아요. 근데 섭외를 그냥 당연히 자기는 이렇게 해서 저희 뭐 이렇게 몇 명 올 거고요 촬영 좀 할게요라고 섭외를 했는데 막상 저희가 와서 게이 커플이 뭐 한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되게 난색을 표하면서 이렇게 하면 자기는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피디님 근데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피디님이 사실 처음으로 그런 어떤 퀴어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처음 느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일처럼 느끼니까 이게 자기는 이거 하면서 진짜 그러니까 내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이 느낌을 처음 받아보는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마음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PD님이 우시면서 맞아 울었어요. 피디님 맨날 울었어. 피디님은 눈물이 많으시네. 피디님은 맨날 울었어. 그래서 우리는 맨날 깔깔깔거리는데 피디님 혼자 울고 있고.
인스타에 영상 PD님이 이제 모든 패밀리 인스타그램에 있어서 거기 막 올려도 이제 네. 또 악플 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PD님은 올리시고 거기 악플이 좀 달리니까 마음이 너무 상하시고 음. 그리고 저희가 너무 힘들까봐 저희한테 좀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는 상황이었었나 봐요. 저희가 뭐 다음날 뭐 저녁에 연락하니까 PD님이 막 그 얘기를 하시면서 미안하다, 또 걱정된다. 너무 싫어. 피디님 저는 그 댓글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피디님한테 저 그런 거 굳이 열심히 안 찾아본다고. 근데 피디님 너무 걱정돼서 제가 피디님한테 너무 귀여우시다. 너무 피디님 귀여우셔. 온라인상에 있는 그런 똥을 너무 주워서 먹지 마세요. 그냥 근데 적당히 그냥 원래 지나가세요. 그분이 기자시잖아요. 원래 기자할 땐 JTBC 기자 하실 때는 막 이렇게 막 파헤치고 막 하시는 분인데 맞아. 여기서는 갑자기 이렇게 그 진짜 겁이 없으신 분인데 오히려 이런 거에 마음이 엄청 뭔가 약간 아이고. 근데 진짜 PD님들도 든든하셨을 것 같아요. 그 크리에이터로서의 출연자와 함께 일한다는 맞아, 그 맞아. 느낌이. 그러셨길 바랍니다. 부디. 막 제목도 같이 고민했었어요. 어. 처음에 원래 모든 패밀리가 원래 원제 네. 네. 원 가제였기도 한데 네. 모든 패밀리가 저희는 처음엔 좀 너무 약한가? 제가 너무 별로라 그랬어 처음에. 너무 약하다 이거. 그러니까 모던 패밀리에서 모든 패밀리 네네네. 따온 거였는데 막 저희는 저희 그 불수리 됐으니까 불수리 가족이라고 할게요. 그때 뭐 또 얘기했었는데 뭐 불량 가족 막 이러면서 막 뭔가 불법 세야 된다. 가족. 좀 더 자극적으로 해야 돼. 이거 너무 약하다. 너무 EBS다 이래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갔죠 그렇게. 네. 네. 근데 모든 패밀리 좋은 것 같아요. 네, 무난하고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네. 불수리 가족은 스리스리 불스리. 저희가 너무 귀엽긴 한데. 어그로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너무 그렇게 유튜브 생리에 약간 찌들어가지고. 그니까요. 아, 네, 아, 예, 살아남기 위해서. 고상하게 하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고상하게.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패밀리 비하인드 중에 또 아무래도 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편집된 장면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 이건 진짜 웃겼다거나 진짜 슬펐다거나 등등 두 분께서 좀 기억에 남으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벌써 웃음이 저희가 늦게 합류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늦게 합류했어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인터뷰를 했었나? 작년 겨울에 했나? 그때 그러니까 12월에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그때 12월에 인터뷰를 하고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이미 예를 들면 그 당시 3월에 릴리즈가 계획이었어요. 어머. 그러니까 저희는 거의 무슨 곁다리로 마치 양념처럼 원래 살짝 좀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어떻게든 찍을 수 있는 만큼만 찍어서 내보내자 해서 뭐 한 2번 이렇게 촬영 가능한 거 2-3번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들어가면서 어떤 뭐 시기상 뭐가 같이 맞아떨어져가지고 그냥 아이의 기간을 더 가자 해가지고 이제 6월인가 우리가 그때 릴리즈가 된 그래서 거거든요. 저희는 촬영한 게 다 나왔어요. 저희는 그냥 촬영하는 족족 그냥 에피소드 하나 바로 다 들어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가는 씬, 상견례 하는 씬, 그다음에 친구 애기 돌보러 가는 네. 씬 네. 그렇게 찍었고 그리고 그리고 뭐 따로 토크쇼 찍고 나머지 비하인드. 토크쇼 하는 거 비하인드 씬 맞아, 찍고 그래서 저희 그래서 진짜 그냥 다 저희는 정말 알차게 다 들어간 거예요 정말. 전부 다. 거의 네. 무편집으로 걸렸군요. 진짜 그 정도로 거의 다 쓴 거예요. 저희는 좀 오. 그림이 다 나온 다음에 합류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딱 촬영을 했고 이제 규진세형 커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 이제 임신하면서 출산하면서 그 과정들이 쭉 담기다 네. 보니까 그 규진세형 커플은 이제 좀 팔로우하는 기간 자체도 좀 길었고 맞아. 막 아이가 막 큐 한다고 뭘 하진 않잖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아이 키우는데 가갖고 막 PD님이 거기서 같이 밤새면서 촬영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서 우리는 딱히 난 막 다 나온 것 같아. 이거 저도 뭐 있어? 뭐가 빠진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뭐지?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났던 게 그러니까 편집된 건 아닌데 이거 촬영하면서 갑자기 생각났던 게 네네. 예를 들어 이렇게 같이 이제 인터뷰를 마지막에 한 번에 다 따거든요. 그 안에 중간중간 들어가는 인터뷰들을. 근데 이제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데 한 2시간 넘게 해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 어쨌든 저희의 속마음이나 네.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PD님이 저희가 너무 좋은데 네. 항상 일상이 너무 밝기만 하니까 어떤 그 명암이 같이 들어가고 좀 입체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하시는데 저희가 모든 얘기에 다 너무 아무렇지 않고 너무 긍정적으로 답을 하니까 PD님은 계속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그거는 좀 이렇게 좀 슬플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신파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PD님 입장에서는 이걸 어쨌든 시청하시는 분들이 감정을 같이 따라가서 보는데 당연히 재밌고 즐거운 거는 신나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뭔가 너무 슬픈 얘기도 어느 순간 웃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다 이렇게 해맑아.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제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제가 게이 모태 신앙이고 게이인 거를 계속 숨기고 사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썼던 그 송구영신 예배라고 12월 말에 네. 그 드리는 예배의 첫 기도 제목이 지금 나만 알고 있는 것을 올해도 나만 알고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10대 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게이라는 거를 말을 기도문에 쓰면 누가 알게 될까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나만 알고 있게 해달라고 기도문을 썼는데 제가 이거를 인터뷰하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그냥 지금은 또 잘 지내고 사람들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땐 그랬지 하면서 그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올해도 나만 알고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문을 썼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피디님이 킴 그거는 사실 되게 킴이 갖고 있는 슬픈 이야기잖아요. 다시 눈물 나올 때까지 다시. 이거 슬픈 이야기 맞잖아요. 조금 더 어둡게. 그러니까 저도 그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는데 제가 인터뷰에서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게 옛날 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너무 괜찮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다가 조금 이제 그때 감정을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좀 곱씹으면서 하려고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눈물도 근데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인터뷰 하다가. 근데 또 그렇게 또 인터뷰를 한번 하고 나니까 되게 뭔가 또 새삼스럽게 내가 많이 강해졌구나를 오히려 반대로 좀 느꼈던 이런 일들이 사실 지금 나한테 별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인터뷰 하다 보니까 좀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느끼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 인터뷰할 때 내 과거를 얘기할 때 그냥 막 빵긋빵긋 웃으면서 말하는 게 사실 막 그거를 내가 제대로 마주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지금은 다 그 과거를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내가 막 긴밀히 들어가기에는 또 너무 또 약간 힘들어서 또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는 어쨌든 이제 너무 그게 이제 지나온 길들이니까 요즘에는 사실 저는 이건 약간 전 되게 감사한 마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내가 이런 조금 불편하거나 어려울 수 있는 상황들을 겪었던 게 요즘에 되게 감사한 게 제가 되게 덕분에 많이 강해지고 강해졌다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되게 좀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막 슬프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그래 내가 참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좀 오히려 하니까 더 빵긋빵긋 웃었는데 이제 그게 시청자들 볼 때는 너무 그냥 이렇게 해맑기만 해 보일 수 있어서 그냥 좀 또 그 모습도 좋았던 것 같아요. 모든 패밀리 비하인드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눠봤는데요. 그 모든 패밀리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교회에 다니시는 장면이나 상견례 장면, 그 친구의 아이를 돌봐주시는 장면 3가지 장면이 주요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환경들을 보면은 교회 분들도 되게 웰컴하시고 어떤 교회에서의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탁 트인 장소에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어머니 아버지도 나오셔서 되게 화목하게 이야기하시고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안전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10년 동안 그 11년 동안 이걸 자연스럽게 얻게 되셨다기보다는 그걸 획득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 부분들이 힘들진 않았는지 괜찮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가 퀴어로서의 생활이라는 코너 속의 코너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모든 패밀리 이야기보다는 두 분이 퀴어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릴 것 같고요. 그렇죠. 코젤 씨가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주시겠나요? 네. 네네. 킴님께서 첫 번째 코너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기도를 드리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스스로 고쳐야 한다고 20년을 살아왔고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저만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장면이 저는 너무 인상 깊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이렇게 지금은 너무 이제 두 분께서 밝게 잘 지내시지만 퀴어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를 좀 남에게
속여서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나를 부정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자기 혐오의 싸움의 과정도 성장기나 뭐 그럴 때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두 분은 또 게이 유튜버가 많이 없던 상황에서 처음 또 공개를 하신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확신을 가지고 이런 행보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그 원동력이 좀 궁금했습니다. 뭔가 막 지금 딱 기준으로 지금 하는 활동들을 생각하면은 와 누군가는 어떻게 저렇게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냥 조금씩 뭔가 쌓아져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 때는 저도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절대 이걸 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20살 됐을 때도 계속 부정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살다가 혼자서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었고 근데 대학교 와서 다른 게이 뭐 친구들을 좀 만나게 되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뭔가 계속 찝찝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즐겁게 이렇게 노는데 계속 뭔가 재짓는 기분이고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갑자기 학교 도서관 가갖고 뭐 퀴어, 뭐 성경, 신앙 뭔가 이런 걸 키워드로 검색해서 막 그런 책들을 엄청 찾아서 막 읽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것들을 읽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뭔가 편안해지거나 이렇게 변화하는 느낌이 잘 안 들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냥 아예 잊고 살자 하고 생각 안 하고 살다가 게이 커뮤니티 나와서 친구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모가게들이 많은 거예요. 모가게가 뭔지 아세요? 목사 아들 게이를 모가게라고 하거든요. 모가게. 네. 그래서 이미 신기하다. 목사 아들 게이도 너무 많고 네. 게이 친구들 중에 사실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같이 막 찬송 부르고 같이 나눔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다들 어릴 때 좋아했었는데 성인이 돼서 다 교회를 떠나온 거죠. 그래서 마음 한켠에 계속 저한테 뭔가 신앙이나 이런 게 저는 되게 필요하고 좋았던 기억으로는 있는데 교회가 나를 좀 불편해하고 나도 교회에 다닐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친구 사회 활동하면서 어떤 한 친구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소개해 줬거든요. 걔가 너무 교회를 열심히 가서 그게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고 거기 다큐에 나왔던 교회고 거기가 퀴어들이 오는 교회가 아니라 그 친구도 원래 처음에 교회에서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같이 잘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 계신 목사님은 이제 동성애에 관련된 책도 써주셨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라고 해서 그 책을 또 쓰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같이 동성애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저도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게 되면서 거기 이성애자 부부들이 많은데 그 부부분들의 자녀 중에도 최근에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한 자녀분도 생기게 교회에서. 되고 네. 그래서 막 크리스마스 파티 때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여자친구를 처음 데려와가지고 웬일이요. 뭔가 되게 그런 게 전 처음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교회 다닌 지 한 8년째 됐는데 처음 그런 걸 겪으니까 너무 뭔가 마음이 좋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헤어져가지고 미안하다. 새드 스토리. 네. 그래도 나눔 시간에 그런 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어쨌든 좀 해소되고 풀리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영상 같은 거 올리면은 막 저희가 부모님한테 커밍아웃 하면은 막 아빠가 힘들어했던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는 부모한테 무슨 죄냐 부모가 부모한테 부모 가슴에 왜 대못을 박냐 이러는데. 저희 교회를 보면은 사실 그냥 이런 뭐 게이나 레즈비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이성애자 부부들이 다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이제는 저게 그게 그러니까 이 인간이 중요하지 이 사람이 뭐 이런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 성정체성을 가졌다는 거 되게 작은 일부라는 걸 이제 다 아니까 그때 이제 그 자녀분이 커밍아웃 했을 때도 오히려 그냥 그 전부터 사실 좀 상담을 했더라고요. 다른 교우들한테도 맞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미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준비도 하고 있었고 얘가 언제 말하나 이랬는데 어느 순간 말하고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때 느꼈던 게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막 너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다 이런 것이 사실 사회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힘든 그 몇 년의 시간에 저는
빼앗긴 거라고 생각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음. 오히려 사실은 미안해할 사람들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맞아. 같이 우리 이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미안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데 음. 오히려 너가 이걸 말하는 게 되게 맞아. 잘못이다라는 게 그 맞아. 사람들이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약간 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까 질문 중에 어떻게 이렇게 좀 자기 확신을 갖고 네.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었는데 이게 계속 뭔가가 쌓아져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내가 막 이게 옳은 길이야 그래서 나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커밍아웃도 하고 직장에서도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지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20살 때부터. 처음으로 게이 뭐 연애를 하게 되고 어떤 선배가 알고 보니 게이였었고 연애를 하게 되고 헤어지게 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아무한테도 이 아픔을 말할 수 없는 게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커밍아웃을 하고 그래서 같이 즐겁게 친구들하고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학생회를 하게 됐어요. 그때 학생회를 하면서 뭔가 학생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뭔가 퀴어들을 위한 학생회 활동도 좀 필요한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학생회장 그때 제가 법대 학생회장 선거도 나가서 경선이었는데 당선이 됐거든요. 그때 상대 측 후보의 진영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제가 게이라는 걸로 공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법대에서 법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대자보가 막 붙고 학생들이 응원해주는 또 일이 생겨났고 그게 또 되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응원을 받고 하네 너무 감사하다. 근데 나는 직장에 가서는 절대 커밍아웃을 못할 거야라고 일단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회사에 갔는데 또 회사에서 상사한테는 안 해도 그냥 친한 동기들한테는 대학 때도 했으니까 좀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동기들하고도 잘 지내고 패기가 유튜브를 하자고 해서 유튜브를 뭐 그래 근데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 막 걱정했는데 회사에서 그때 은행에서 유튜브를 하라고 장려를 하던 시기가 있어요. 2019년이. 왜냐면은 그게 다 회사를 홍보하고 우리 실적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 유튜브가 이 유튜브는 아니었겠지만 그래서 유튜브 한다고 잘리진 않겠구나. 그리고 와 근데 내가 유튜브를 해서 회사에서 내가 개인기 다 알려지면 어떡하지라는 또 두려움이 있었는데 뭐 그때쯤에는 유튜브가 너무 잘 돼서 내가 쿨하게 그만두진 않을까라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 너무 생각보다 또 빨리 알려지게 됐는데 그때 저희 지점 회사 사람들이 저를 엄청 많이 응원해주고 막 지점장님도 괜찮다고 하면서 응원해 주셨었거든요. 이게 저희 유튜브 시작하고 3개월만 알려졌어요. 엄청 빨리. 아니야 3개월만 3개월만 알려졌어. 와, 진짜 되게 빨리 알려져서 어떻게 알려지신 거예요? 그냥 그게 톡방에 돈 거예요. 이게 누가 좀 유튜브가 좀 잘 아이고. 사람들한테 바이럴이 되면서 이게 제가 지금은 이직했는데 인터넷은행에 있는데 그 전 회사가 이제 그냥 시중은행인데 거기는 직원들이 한 만 몇천 명 있는데 서로 얽히설키 얽혀 있어요. 왜냐하면 동기를 한 번에 한 100몇 명 뽑고 그게 전국으로 뻗쳐나가다 보니까 발령이 그래서 막 톡방에 이렇게 소문이 막 나서 그렇게 해서 좀 알려지게 됐었는데 지점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그러면서 되게 내 직장에서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오히려 저는 또 더 편안하고 그래서 그 전 회사에 있는 게이들이 연락이 와서 이제 모임도 크게 또 만들어지고 뭐 그렇게 지내고 지금 회사 와서도 뭐 팀장님이나 동기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해도 혼인신고까지는 뭐 못할 거야라고 했는데 또 막 규진세형 커플 만나고 뭐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또 의미 있게 또 우리 10주년 기념일 때 하면 좋겠다 해서 또 하게 되고 그래서 막 저의 지금 이 삶의 모습이 막 나 이런 길이 오라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순간에 내가 행복한 것들을 선택하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위험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항상 안전하게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열심히 용기를 갖고 선택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단한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잘리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섰을 때 딱 하고 뭔가 이거 너무 위험해 보여 하면 위험할 때는 나서지 않았다. 나름의 기준이 또 있으셨군요. 그래서 그게 계속 쌓여 오니까 그냥 지나온 길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비슷한 길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신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것 같고
그게 그냥 그렇게 쌓아온 것 같아요. 음. 지금의 삶의 모습. 이게 너무 진짜 좋다. 티끌모아 태산이네. 그러니까요. 이게 막 복리로 대단한 복리로 결정이 성장하더라고 용기로. 진짜 인생도 복리가 이게 되는 이렇게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어느 순간에 되게 이런 게 되게 그러니까 누군가 봤을 때 너 어떻게 그랬어 하지만 우리는 이제 너무 그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그냥 그렇게 큰 생각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이게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불편해서 하는 것 같아요. 불편해서. 그 유튜브를 해보자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뭐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조금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의 유형인데 그 당시 이제 디지털 노마드가 되게 핫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개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도 한켠에는 우리가 사는 이 모습이 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는데 우리 둘이 하는 대화도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고 막 성소수자 공동주택도 그렇고 뭐 교회도 그렇고 친구 사이 활동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난 너무 재밌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한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쉬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은 내가 게이라는 이유로 되게 좀 그러니까 뭐라 이거 자조적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회의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사람들을 종종 봤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어렸을 때 너무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홍석천 씨처럼 이렇게 방송인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이걸 진짜 나온산처럼 내 삶을 보여주는 게이인 사람은 방송에서 잘 못 봤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저한테는 어릴 때 뭔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지? 그리고 그때 어느 순간에는 전 또 고1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남은 그 아빠랑 형이랑 그 가족한테 커밍아웃을 못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평생 못할 게 뻔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더 나 혼자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외롭고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유튜브를 좀 하면은 이런 면에서도 사람들한테 그래도 이런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뭔가 예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러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결과적으로 돈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뭔가 유튜브를 하면 굉장히 내가 직업적으로도 가지면서 우리 둘의 커플 관계도 더 재밌어질 것 같으면서 뭔가 좀 뭔가 뭐 막 여행하면서도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좀 재밌어 보였는데 이제 그게 갑자기 좀 몇 개월 만에 좀 잘 제 기준에 좀 잘 되면서 이제 직장을 그만뒀죠. 제가 좀 잘 그만둬가지고. 완전 이런 또 여정이 있었네. 근데 사람들이 되게 막 편하게 저희가 바로 선택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희가 처음 유튜브 한 게 이게 두 번째 채널이에요. 첫 번째 채널에서는 게이인 걸 말을 안 했어요. 채널명은 마포구 놀이터. 그래서 둘이 친구인 것처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찍어서 올려봤거든요. 네.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으면서도 재미없고. 찐텐이 있어야 돼. 네, 맞아.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희가 그냥 뭐 하면 이렇게 다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이렇게 시행착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리고 원래 저희 카메라를 보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그냥 거치해 놨어요. 그러니까 CCTV처럼. 네네네. 그러면서 하다가 둘이 커피를 내려 먹는데 그러다 싸운 거예요. 첫 영상. 네, 근데 맞아. 그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맞아. 이거 뭐야 웃기다 맞아. 해서 형이 맨 처음에 이것도 유튜브에 안 올렸고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는데 친구들이 재밌다고 막 하니까 그거를 유튜브에 올렸다가 이제 하기 시작했던 좀. 그거죠. 킴님 막 갑자기 방 들어가시고 하나가 맞아. 막 데리러 가고 다시 나오고 막. 근데 그런 진짜 그때 그런 일상이었거든요. 약간 맨날 진짜. 너무 귀여워. 근데 그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고민에서 출발하셔서 어떤 행복해지기 위한 선택을 하셨다는 게 되게 와닿는 게 지금 되게 그래도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셨다는 네, 그 지금은 그런 것 의미가 같아요. 되게. 네, 맞아요.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맞아. 맞아요. 그만큼 뭔가 악플 쓰는 사람들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달려요. 그것도 인기가 많아야 악플도 많이 달리지. 있지만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 감사하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울타리를 계속 맞아. 뭔가 확장시켜 나가는 내 안전한. 맞아. 맞아요. 위험한 되게 선택처럼 사이즈는 보이지만 맞아. 옛날에 처음에 둘이 만났을 때 제가 진짜 사귄 지 한두 달 됐을 때였거든요. 그때 막 전화하면서 제가
나중에 기억해 보니까 제가 전화하면서 형한테 나중에 우리 이렇게 잘 지내니까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 뭔가 만들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형이 그때는 속으로 코웃음 쳤대요. 우리가 언제까지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 당시는 형이 최장 연애 기간이 6개월이었거든요. 아우 진짜 짧으셨다. 그러니까 얘가 나랑 얼마나 갈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상을 하고 있냐면서 약간 코웃음을 쳤는데 나중에 이게 실현이 됐다는 게 되게 나중에 기억해보니까 우리 이런 말 했었네라고 좀 기억나요. 역시 사주풀이가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맞아. 그 저희가 종교 교회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진행이 맞아요. 됐는데 종교 자체에 회의가 든 순간은 없으셨는지 아무리 모태 신앙이셨다고 하더라도 그런 좀 교회를 안 나가는 선택지가 없으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같이 이렇게 삶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어쨌든 나눔을 하잖아요. 저는 그 시간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사람들하고 같이. 여보 너무 길대매 맨날. 내가 얘기하는 게 좋았나 봐. 남이 사람들 너무 너무 말 많이 길게 한다고 다른 힘들대네 사람들은 여보. 근데 저 그 20대 때 원래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커밍아웃을 했었어요. 근데 완전 한 건 아니었고 저 리더 분한테 제가 약간 교회에서 셀리더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순간이었는데 그때 뭔가 그 위에 있는 리더한테 커밍아웃 했을 때 리더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내다가 그 위에 리더가 바뀌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새로운 리더한테 커밍아웃 했는데 어떻게 그 동성애자가 셀리더를 할 수 있냐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좀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닌가 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저 다녔던 교회는 막 그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막 특별히 뭔가 얘기를 했던 기억은 잘 없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커밍아웃 했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교회는 너 같은 사람이 뭔가 그런 리더 역할을 하면 안 돼. 너는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교회에 좀 나가기가 싫어졌었고. 형이 또 그 감투에 예민하거든요. 감투 줬다 뺏으면 의상하지. 내가 셀리더를 어떻게 달았는데 이걸 내가 게이라는 이유로 뺏어? 이러면서 참고 그 힘든 얘기 들어가면서 내가 그걸 다 들어줬는데 이걸 뺏어? 이러면서 나왔겠지. 아무튼 그때 그랬었고 그때 좀 회의감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21살 때 처음으로 그 게이 선배 만나고 내가 그 헤어지고 나서 힘들었다가 내가 게이 커뮤니티 처음 나가야겠다 생각할 때 그때 지금 이 순간이라는 그 지킬 앤 하이드 노래가 있어요. 막 지금 이 순간 뭐 내가 이렇게 나의 길을 간다. 거기에 근데 가사 중에 신이 나를 버리고 맞아 저주하여도. 맞아. 저주하여도 하는데 그 가사가 완전 내 가사인 것 같아. 그러네. 지금 셀리더 뺏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맞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어쨌든 성경에서 이거 죄라고 하고 뭔가 맞아. 신이 나를 저주하는 것 같고 해도 그러네. 내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왔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 막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책도 보고 그 목사님 설교도 듣고 하면서 그래. 사실 성경 속에 문헌 그대로 다 읽기 시작하면은 근데 귀를 움직일 수 있으시네요. 귀 움직여요. 왜 방송 중에 갑자기 귀를 이렇게 너무 쫑긋 이게 이렇게 된다고? 토끼처럼? 야, 내가 지킬에 나 있는 진짜요? 이게 너무 아쉽네. 이거 영상이 아니라 너무 아쉬워. 유튜브였으면은 여기 바로 확대해서 귀가 움직여 손처럼 움직여. 여러분 운이님이 방금 귀를 너무 운이님이 되게 네. 장기가 있으세요. 네. 어쨌든 지금 성경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들을 좀 알게 그래. 되면서 좀 다르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신이 버린 게 아니라 그 셀리더가 버린 거지. 그쵸. 그 인간이. 그 위에 리더가. 한낱 인간이. 맞아.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그게 맞나? 사실 생각이 들고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한테 너무 더 크게 다가오고 근데 성경 보면은 예수님 보면은
그 당시에 목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배척받고 오히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고 멸시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었고 그럼 2000년 전 예수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면은 지금 2024년에 예수가 누구랑 있을 거지 하면은 저는 뭐 성소수자들과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소수자라든가 아니면 뭐 비정규직 직원이라든가. 저희가 눈물이 좀 많아요. 방송을 하다 눈물이 좀 자주 흘리는 편이에요. 좋아요. 저도 눈물이 핑같이. 그래서 맞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까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24년에 그럼 예수님 누구랑 같이 있지? 그러면은 분명히 또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예수님이 있었던 때에 다 그런 지금 보수교회처럼 다 예수님을 혐오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편에 같이 섰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뭔가 대세는 아니었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도 주류는 아니더라도 비주류 백화점처럼 비주류 교회가 있거든요. 저희 잘했다, 교회 잘했다. 그런 교회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그냥 나를 위한 것 같아.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나 위해서 그런 내 안전한 울타리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걔네들이 그런 건데 왜 내가 내 걸 맞아. 포기해?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내 그래. 신앙을 갖고 있어. 교회가 이상한 거지. 맞아요. 너무 좋은. 나 지금 약간 지금 눈물이 또 그니까. 살짝. 어머, 이따가 간증 시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저희가 이렇게 또 두 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종교 얘기도 많이 하게 됐는데 네. 저는 그 모든 패밀리 장면들 상견례 장면도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킴님은 어머니, 팽님은 아버지를 또 모셔와서 이렇게 4명에서 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두 분이 되게 환영하시는 느낌이 들었단 말이죠. 그 어머니 아버님이 되게 가족으로 이렇게 웰컴하시는 느낌이 들었는데 기존 가족이 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운 것 같고 내 배우자를 받아들이는 건 더 어려운 것 같고 또 내 배우자를 또 가족처럼 받아들인다는 건 또 되게 어려운 그건 일들인 이성애자들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되게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두 분은 가족들에게 어떤 단계 정도를 기대하시는지 아니면은 가족들한테 이렇게 또 얘기하고 받아들여진다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전 솔직히 전 기대를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가족한테 기대가 별로 없는 편이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뭐 싫다 이게 아니라 그냥 본래 기대를 잘 안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자기들이 사정이 있을 텐데 굳이 막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예전에 그 KBS에서 거리의 만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성소수자 부모님들이 나와서 이제 박미선 씨랑 해가지고 네, 이게 봤어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아빠랑 어떤 상태였냐면 커밍아웃은 했는데 엄청 되어서 1년 있다가 집을 나오고 아빠한테는 그때 남자친구 다 얘기했다가 나 다 헤어지고 어쨌든 아빠 걱정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근데 내가 게이인 건 맞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러고 어쨌든 물어보지도 말고 이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하고 집을 나왔는데 사실 저는 그때는 이제 막 마음속으로는 약간 아빠랑 연이 끊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갔었는데 오히려 되게 그 뒤로 사이가 좋아졌어요. 되게 독립하고 나니까 아빠한테 고마움도 생기고 사이가 좋아지고 그렇게 한 4년 5년을 지냈는데 어느 날 뭔가 아빠랑 너무 사이도 많이 좋아지고 나도 너무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딱 그 KBS 거리의 만찬 프로그램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이걸 아빠한테 링크를 본방을 보라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모르겠다 그냥 아빠한테 이거 한번 봐봐 이러고 보냈는데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아빠 그거를 이제 봤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들이랑 모여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모여서 와 너무 좋다 이러고 이제 했는데 한 방송 끝나고 한 10분 지났는데 아빠가 카톡으로 이만큼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뭐 너가 뭐 너무 고생이 많았겠구나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아빠가 뭔가 이렇게 응원해주지 못했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너가 뭘 하던 아빠는 항상 널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근데 그게 약간 그때는 너무 뭔가 되게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 아빠가 정말로 문자로 이렇게 써서 준 게 제가 너무 뭔가 감동을 되게 받았었는데 다음날 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아빠랑 그때 맥도날드 갔었나 어디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아빠 가게 쪽 가가지고 이제 아빠랑 뭐 맥도날드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사실은 뭐 다 거짓말이었다. 만나고 있다 남자친구. 그때 그 남자친구 아직도 잘 만난다 이런 얘기하고 왜냐면 그 당시에 엄마가 막 청 일하는 카페로 찾아오겠다고 했었어요. 막. 어머. 마치 무슨 돈 봉투 들고 막 오는 시어머니처럼. 그러니까. 근데 내가 절대 안 알려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헤어졌다고 했다가 사실은 지금 그때가 한 6년 차였나. 아무튼 우리 잘 만나고 있어 아직 하면서 나 지금 뭐 이런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나 되게 뭐 이런 거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빠 그래 뭐 그럼 나중에 한번 가족 모임 때도 데려와라.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러면서 바로 형을 처음으로 한두 달 있다가 가족 모임에 데려간 거죠. 근데 딱 가족 모임에 데려갈 때는 이게 복합적이에요. 왜냐면 이성애자들도 처음 가족 소개시킬 때 얼마나 맞아. 또 걱정돼요. 떨리고. 뭔가 그러니까 근데 내가 진짜 결혼을 전제로 만난 사람이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 근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형은 오히려 별 생각이 없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혹시 형한테 불편한 말을 할까봐도 너무 걱정되고 맞아. 엄마 아빠가 형을 어떻게 볼까도 너무 걱정되고 막 너무 제가 막 긴장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너무 다행히 그냥 무르르듯 잘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때 아버님이 패기가 이제 위에 또 형이 있고 음. 밑에 또 남동생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를 처음에 딱 보자마자 안아주시면서 아우 내가 아들이 많은데 아들이 하나 더 생겼네 이렇게 아들은 이제 얘기하고. 지겨운데 또 생겼다고 하면서 저희가 다 아들만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형이 결혼을 했어요. 저희 그랬는데 그 형수님 되시던 분하고 이제 결혼하면은 막 가족들하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형수님이 자기가 예단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기환 그 도련님이랑 기환 도련님이랑 같이 뭐 예단으로 옷 맞춰 입고 오라고 결혼식에. 근데 그게 대박이다. 저는 원래는 제가 그런 형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너무 고마운 이게 진짜 가족으로 좀 인정하고 있는 맞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근데 굳이 이런 돈을 이렇게 써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제 교회 얘기를 하니까 교회 누나가 아니 이게 그냥 이게 이성애자들의 결혼 같으면은 뭐 굳이 그런 걸 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의미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가 받았기 때문에 이건 되게 자기는 꼭 받고 그걸 좀 예단해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래 우리한테 진짜 이게 큰 의미구나 싶어서 그때 이제 정장도 맞춰 입고 이제 그렇게 갔었죠. 너무 좀 귀엽고 약간 아기자기한 그런 그러니까요. 가족 이야기 너무 좋다. 주신 돈보다 조금 더 저렴한 걸 사서 남기긴 했어요. 네, 남기긴 축의금에 했어요. 못해고 그냥. 정말 알차셔. 네. 그 전통적인 어떤 가족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경험이 그렇죠. 오히려 더 그걸 원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못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맞아. 네. 맞아 뺐으면 그러니까 더 내가 달라고. 공기처럼 있으면은 맞아. 괜찮은데 뭔가 내 걸 뺏으려고 하면은 음. 싫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때 그 결혼식 갔을 때도 저는 사실은 가족은 봤는데 친척들한테 보여준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내가 그 대가족 모임에 그걸 소개시켜주는 형을 소개시켜주는 게 그래서 저도 엄청 긴장했는데 이제 저희 유튜브가 있으니까 이미 사촌 누나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형한테 와서 막 너무 막 연예인 보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막 반갑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저는 좀 저한테도 너무 새로웠고 나중에 이제 가족 사진을 찍는데 가족 사진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와중에 저희 가족 우리 뭐 직계 가족만 나오세요라고 할 때 제가 순간 뇌정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보고 있는데 약간 어떻게 하지라는데 그게 제가 볼 때 진짜 한 1초 약간 남짓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근데 너무 길게 느껴졌는데 근데 저도 그때 멈칫했는데 귀환아 뭐해 빨리 와야지라고 어머님이 딱 말씀하시는 너무 거예요. 당연하게. 근데 사람들 막 다 있는데 직계 가족들만 딱 있는데 그래갖고 네 하고 저도 가서 같이 사진 찍었어요. 근데 그 순간이 전 지금도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요. 나 또 약간 나 이런다. 눈물샘이 또 차오르는. 그러네요. 진짜 너무 아름다운 풍경일 것 같아요. 좋다. 너무 좋다. 저도 눈물. 오늘 약간 좀 눈물 파티로 눈물. 눈물 파티 현장. 다음 질문으로 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직장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 직장에서도 조금씩 커밍아웃 과정을 거치셨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동성 배우자 혜택도 받으시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유튜브에서 이제 콘텐츠로 나왔더라고요. 어떤 과정이었는지 또 지금은 어떤 단계에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제가 막 회사에서까지 막 이렇게
회사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그렇게 누구를 막 불편하게 하거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 회사에 이거 얘기하면 이 담당자도 이걸 신경을 쓰게 되고 그 상황 자체가 저도 막 싫은 거예요, 별로. 그리고 뭐 유튜브를 해서 동료들이 아는 것과 인사팀이나 회사 조직에서 나에 대해서 아는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아는 건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여름에 규진세영 커플하고 같이 퀴어 퍼레이드 때 그 부케를 던지면서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같이 했거든요. 그때 규진세영 커플을 처음 만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뭐 직장에도 커밍아웃하고 뭐 결혼도 해서 결혼 휴가도 신청하고 막 혼인 신고도 해보고 막 이런 것들을 했던 거를 멀리서 봤는데 직접 면대면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나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용기가 좀 더 생기는 거예요. 용기 한 스푼. 왜 나만 여기서는 못해? 나는 왜 못해? 아니 형이 약간 왜 나만 못해? 이게 약간 있더라고. 네. 너네도 했는데 나는 왜 못해? 그리고 하필이면은 너무 재밌는 게 규진세영 커플하고 저희랑 서로 동갑 커플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세영 씨랑 8891이야? 동갑이고 규진님하고 너랑 어쩜- 동갑이고. 대박이다. 진짜 세트셔. 그러네. 진짜 어떻게 이 세트 세 개가 어떡할까? 그렇죠. 8891 커플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때 그 부케 던지는 퍼포먼스가 하필 신문 기사에 네이버 다음 이런 데 메인에 걸리게 되면서 저희 회사 블라인드에 한번 글이 올라왔어요. 뭐 이거 관련된 근데 뭐 그 저격 글은 아니었고 뭐 당행 직원 이런 거 유튜브 같은 거 해도 돼? 하니까 이제 밑에 누가 왜 너 저격하는 거야? 너도 하고 싶으면 네가 하면 되지 막 이러니까 저격 아니고 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막 이런 그 식으로 사람들 유튜브 하고 있었나 보다. 그런 식으로 막 달리고 그래서 어쨌든 회사 블라인드는 회사에서 계속 서칭을 하니까 회사에서 모를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나도 이번 기회에 회사에 동성혼 저희 회사에 배우자 관계면은 뭐 결혼 휴가 경조사 관련 혜택도 있지만은 뭐 보험 같이 가입해주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말고 사설 보험을 같이 가입을 해줘요. 단체 보험을. 그래서 뭐 병원 의료비 혜택 같은 것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동성혼도 확대되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거를 건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뭔가 이게 시원하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회사에서는 우리가 그 고객을 상대하는 기업인데 혹시 이런 게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안 좋은 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좀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이거를 신청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운을 띄우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뭔가 회사에서는 그럼 일단 우리 구성원 중에 성소수자가 있는 거는 알겠고 이런 거를 직장인 괴롭힘 방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이런 예시들이나 요소들을 같이 좀 넣어야겠다. 그래서 직원들이 같이 이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요 정도 얘기하고 끝났는데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최근에 회사에서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그 건강보험 피부양자 그 소송 결과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한 달 안 돼서 사실혼 관련해서 증빙서류 다시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해서 저희 회사 계열사 모두가 이 공지를 받았는데 법률로는 어쨌든 법적으로 혼인관계 된 거니까 제외하고 사실혼은 청첩장이랑 같이 살고 있다는 등본 내면은 그 사실혼 관계로 회사에서 인정해서 뭔가 배우자 경조사 혜택이라든가 이런 줄 수 있는 법적으로 가능한 혜택들은 주겠다라고 공지를 휴가 했어요. 혜택 같은 것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폐기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경조사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결혼 휴가라든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 따로 이게 그런 사실 메시지가 좀 내포가 돼 있는 것 같았어요. 동성혼이 사실은 가능한 구조인 거예요. 지금은 회사에서. 근데 저희는 사실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수리가 된 다음 가능한 시기에 결혼식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아마 결혼식을 올린다고 하면서 청첩장이랑 등본 내면은 아마 회사에서 그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간이로 할까? 간이로 먼저.
간이로. 약혼식 느낌 쓰. 그러니까 피앙세예요.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거기 있을지 모르는데 혜택을 혜택을 빨리 이제 땡겨받고. 받아야지. 근데 이게 저희 회사 사실 작년에 이제 건의하면서 다른 회사들 사례들을 막 들었었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에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회사 중에는 이미 그런 제도들이 잘 갖춰진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한 가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 접수증인가 불수리 통지서인가 그걸 내면은 그걸로 그냥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수리가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네. 신고는 하려고 한 건데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말만 하면은 되는 데도 있어요.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에서 이런 성소수자 복지 혜택 관련된 이슈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간혹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연락 왔던 회사는 되게 그냥 들으면 다 아는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엄청 큰 대기업에서 이제 따로 연락이 와가지고 동성혼과 관련된 복지 혜택 어떤 식으로 만들게 됐는지 좀 레퍼런스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고, 그러니까 법이 아직은 바뀌진 않았지만 물밑 작업이 다 시작되고 지금 있는 이미 사회에서. 그런 복지 혜택은 사실 법과 상관없이 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기업 내에서는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형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해집고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변화를 좀 그리고 그 만들고 회사 있어요. 그런 담당자분들 중에 네. 또 따로 커밍아웃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머.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에는 그분들을 서로 또 소개해주면서 진짜 같이 너무 이렇게 잘 돼요. 붕업할 요즘에 수 진짜 아주 너무 좋다. 많은 근데 생각보다 음. 진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 제가 볼 땐 되게 그 힘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음. 실제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관심도 많고 그래서 저는 요즘 진짜 긍정적으로 보여요. 사실 변화. 두 분 덕분인 거예요. 아니 저희 자다. 저희를 같이 끼얹어서. 포함한 많은 분들이 포함한? 사실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또. 재밌게 열심히 감사하다. 하고 있고 맞아.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변화가 되게 크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거를 마음과 꿈꿔도 전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동이다. 조금 올게요. 너무 희망적인 네. 메시지를 또 맞아요. 이렇게 앞길을 열어주시면서 일상에서는 엄청 좌절의 순간도 되게 또 많을 수 그니까. 있잖아요. 근데 변화할 수도 있겠다. 네. 너무 이런 에너지가 너무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또 두 분의 그 동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나오지만 모든 패밀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두 분 집이 너무 예쁘세요. 귀여워요. 어떻게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귀엽게 꾸며놓으시고 그렇게 예쁘죠. 네, 진짜 예뻐요. 그게 다 이케아 협찬이어가지고 진짜요? 저희가 그 콜라보를 같이 좀 한번 했었어요. 네. 와. 이케아가 되게 성소수자 친화적인 그쵸, 네, 그쵸. 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그것도 어떻게 하다가 그 옛날에 주한미국 대사관 파티에서 어떻게 연결되면서 어디서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이케아 CEO 분이랑 얘기를 막 하면서 뭐 담당자분도 같이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몇 번 어떤 자리에서 만나다 보니까 이제 좀 콜라보 얘기가 살짝 나와가지고 제가 먼저 이렇게 제안했는데 너무 또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그걸 하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구를 이렇게 좀 저희 집을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케아의 수석 디자이너 분이 저희 집을 친히 다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제안을 해주셔서 대박. 그걸 가구까지 다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분도 사실 게이셨어요. 근데 그분도 오픈 게이셨는데 그 다른 담당자분이 원래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주시는데 이렇게 3D로까지 뽑아주셔가지고 A안 B안 주시고 한 거 너무 대박이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처음 봤다고 하면서 아무튼 그 덕분에 되게 예쁘게 집이 좀 이제 이사 가시면 안 바뀌었어요. 되시겠는데요? 청약이 되면 청약이 됐으면 좋겠는데 청약이 어렵네요. 청약이 좋죠. 그 전까지는 오래 살고 싶은데 두 분 이렇게 집도 예쁘시고 재밌게 즐겁게 사시는 유머러스함의 원천이나 비결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의 에너지가 너무 좋게 그러니까. 느껴져서. 그래요? 네, 맞아요. 네. 그게 막 저도 20대 때
20대 중반에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뭔가 집도 파산하고 막 알바해야 되고 막 좀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파리바게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떤 누나가 제가 누나 뭐 어떤 같이 수다를 떨다 보니까 누나가 뭐 무슨 노래 좋아해? 그래 저는 슬픈 노래 좋아해요. 그냥 슬픈 노래 들으면서 그냥 옛날 뭔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때 알바하고 막 밤에는 동대문 시장 가서 막 아르바이트하고 새벽에 오면서 내 인생 왜 이러지 하고 막 울면서 집으로 가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는데 저한테 기완아 근데 그 슬픔이라는 것도 나름의 카타르시스가 있어서 너가 그걸 느낄 때 되게 또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거를 그러면은 너 삶을 너무 투영해서 그걸 느끼지 말고 그런 거는 뮤지컬이나 영화 같은 공연을 통해서 느껴보고 너 인생은 시트콤처럼 살아보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말 말을 해줄 수가 해줬었구나. 있어? 아니 그분이 어디서 갑자기 내려온 거 아니야? 그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물론 이제 다른 사람 얘기 듣다 보면 되게 슬플 수도 있고 하면 안타깝고 같이 눈물도 나기도 하고 영화를 보고 울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맞아. 물론 울어야 할 시기도 있지만은 그게 뭐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장기적으로 그래. 길게 긴 시간 동안은 어쨌든 이게 계속 그러면 내가 너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시트콤처럼 그냥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게 어떤 시트콤은 또 웃기게 또 흘러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맞아. 인생도 그렇게 또 웃기게 흘러가는 것 같지 않을까? 그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아니 생각이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막 어머니 돌아가시고 뭔가 제가 개인 것도 힘들고 제가 우울증 약 되게 오래 먹었었어요. 한 6개월 넘게. 그때 고3 때도 막 남독증도 오고 막 여러 가지 너무 막 겹쳐서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인 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도 20대 초반에 진짜 힘들었고 그러니까 형을 만날 때도 조금 그게 되게 힘든 게 같이 있었어요. 그게 괜찮은 것과 안 괜찮은 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형 말대로 삶을 좀 시트콤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그냥 나의 모든 모습을 좀 사랑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게 계속해서 내가 노력하면은 진짜 많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시트콤처럼 네. 진짜 너무 근데 좋은 시트콤도 말이다. 감동적인 장면도 나오고 좀 맞아요. 슬픈 장면도 나오거든요. 맞아. 근데 네. 그것도 약간 항상 우프고 맞아. 약간 그런 게 더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희 코너 속의 코너 큐어러스의 생활 부분을 좀 맞춰보고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기사가 많이 떴을 텐데요. 한국 사회의 혼인평등을 요구하는 캠페인인 모두의 결혼과 다른 여러 퀴어 커플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잠깐의 소개와 좀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한국에서는 동성 커플이 혼인 신고를 하면은 접수는 되는데 접수증을 주고 바로 불수리 통지서를 주는데 불수리 통지서에 현행법상 인정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임 요 문구가 써지면서 이제 불수리 통지서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두의 결혼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거기에 대리인단들이 또 있어요. 변호사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고 한 11커플이 같이 소송을 진행을 하게 돼요. 네, 이 대리인단들과 함께 그 커플들은 이제 다 혼인 신고를 했었던 커플들이고 신고를 해서 불수리를 받았던 네. 11커플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고 저희도 있고 규진세형 커플도 거기 함께 저희도 이제 올해 5월에 혼인 신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혼인 소송은 제가 들었는데 제가 법대 나오긴 했는데 학고 먹고 잘 몰라가지고 우선은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수리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수리가 돼야 된다. 근데 좀 같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는 게 이게 소송 진행하게 되면은 어쨌든 법원에서 판단을 하지만은 법원도 다 사람이잖아요. 판사들도. 그래서 이 대중들의 어떤 눈치를 보겠죠. 목소리, 사실은. 시선 이런 것들이 되게 또 중요해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주변에 이런 동성혼과 관련돼서 지지한다라는 의견을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고 저는 블라인드 있잖아요. 블라인드에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블라인드가 직장인들 모여 있는 게시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것들을 좀 지지하고 얘기들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너무 성소수자인 거가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워서 댓글을 잘 못 쓴다. 그럴 때는 그냥 내가 LI로 빙의해서 쓰면 되니까 뭔가 항상 좀 이거 너무 그래도 하는 게 좋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 내 친구 음식점 가가지고 손님인 척 써주는 댓글처럼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썼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이 대중들의 목소리가 온라인상에서 보이는 게 되게 많이 서치를 할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사람들, 그러니까 법 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런 판결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를 되게 신경 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목소리가 많다라는 거를 내가 만약에 나를 드러낼 수 없더라도 좀 뭔가 그런 방식으로든 어딘가에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럼 저희 모두 아주 큰 목소리로 네. 좀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또 응원과 연대와 지지와 함성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어떤 유구한 코너죠. 마지막 네. 질문인데요. 두 분께서 저희 구독자 이름이 고객님들인데요. 네. 고객님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 한 곡을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면서 네네. 생각했는데 네. 네, 저희가 너무 고민을 하다가 네. 오면서 생각한 게 우리가 우리가 항상 맨날 부르고 좋아했던 노래 하나 추천해야겠다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비밀의 화원이라는 이상은 씨의 지금 이 날씨랑 너무 잘 어울려. 너무 가을과도 너무 잘 맞고 네네. 저희가 이거를 언제 부르냐면 저희 여행할 때 진짜 많이 불렀어요. 이제 태국에 여행할 때 이제 스쿠터 하나 빌려서 형이 뒤에 타고 같이 막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너무 예쁘고 약간 너를 만나고 내 삶이 너무 많이 변했다. 뭐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되게 이렇게 예쁘게 사랑하고 예쁘게 꿈꾸고 앞으로 우리 삶도 다 이렇게 예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또 조금 감동이. 네, 눈물에 약간 오늘 또 파티가 여기 너무 따뜻해서 좋아요. 또 이렇게 킴님과 팽님 만나서 저희 1시간 반 정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네. 또 모든 패밀리 보신 분들은 또 이 비하인드가 더 재밌게 또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3명이서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아윌 비백.